혹시 요즘 병아리 콩 드시고 계십니까? 몸에 좋다길래 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콩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아리 콩을 드시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몸에 좋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보는 방식으로 드시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 더 더부룩해지고 배에 가스가 차고 뼈에 들어가야 할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콩인데 왜 이러지? 싶으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식습관을 분석해보면 병아리 콩을 드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불림조리궁합 중 하나를 반드시 틀립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꾸준히 드시는데도 정작 몸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속만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병아리 콩이 몸에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병아리 콩 자체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병아리 콩이 아니라 먹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아래 중 2개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병아리 콩을 잘못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아리 콩을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찹니까? 몸에 좋다니까 참고 먹고 있지만 맛이 없고 부담스럽습니까? 오래 먹어도 뼈나 혈관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까? 샐러드나 반찬으로 그냥 삶아서만 드시고 있습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양을 모르고 드십니까? 2개 이상이라면 지금까지 드신 병아리 콩의 절반 이상은 몸에 쓰이지 못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노년기 식습관과 건강 변화를 연구해 온 노년건강연구가 박성훈입니다. 특히 병아리 콩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노년층에게는 먹는 법이 훨씬 중요한 식품들을 중심으로 실제 상담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겁니다. 콩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길래 열심히 먹었는데 왜 저는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병아리 콩은 그냥 삶아 먹는 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콩은 불리는 시간, 익히는 정도,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뼈로 가느냐, 혈관에서 막히느냐, 아니면 배에서 가스로 끝나느냐가 갈립니다. 오늘 저는 병아리 콩을 왜 대부분 잘못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뼈와 혈관, 장까지 동시에 살릴 수 있는지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미 신장질환이나 통풍,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병아리 콩을 드시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병아리 콩은 보약이 아니라 몸속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빠져나가는 음식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병아리 콩을 충분히 불리지 않고 바로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이니까 몇 시간만 불리면 되겠지 하고 2~3시간 정도 담갔다가 바로 끓이십니다. 그런데 병아리 콩은 겉껍질이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물에 오래 담가 두지 않으면 속까지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덜 불린 병아리 콩에는 우리 몸의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렉틴과 사포닌 같은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마치 문 앞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처럼 영양분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좋다길래 먹었는데 배만 더 더부룩해요. 가스가 차서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해요. 병아리 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불리는 과정을 건너뛴 것이 문제입니다. 병아리 콩은 최소 하룻밤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은 찬물에 충분히 불려야 그제야 우리 몸이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영양은 줄고 불편함만 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병아리 콩을 설익게 대충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겉은 말랑해 보여도 속이 덜 익은 병아리 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냄비에 잠깐 끓이거나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불을 끄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속까지 완전히 익지 않은 병아리 콩은 장에 들어가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영양 흡수도 떨어지고 오히려 장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딱딱한 생쌀을 그냥 씹어 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은 쌀이라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아리 콩은 손으로 눌렀을 때 속까지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로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단백질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쓰일 준비를 마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특히 열심히 챙기시는 분들께서 자주 하십니다. 밥 한 공기 대신 병아리 콩을 가득 드시거나 간식처럼 계속 집어 드시는 경우입니다. 병아리 콩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노년기 위장과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때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면 소화도 힘들고 그 부산물을 걸러내야 하는 신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 노년기에는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병아리 콩은 조금씩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병아리 콩을 그냥 단독으로만 드시는 것입니다. 샐러드에 얹어 먹고 반찬으로만 먹고 그냥 삶아서만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드셔도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먹으면 병아리 콩의 장점 중 절반도 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병아리 콩의 영양은 혼자 있을 때보다 특정 식재료와 만났을 때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마치 혼자서는 약한 자석이 다른 자석을 만났을 때 훨씬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아리 콩을 몇 달씩 드시고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같은 병아리 콩을 먹고도 몸이 달라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실수,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셨습니까? 불리지 않고 끓이신 적, 설익게 드신 적, 과하게 드신 적, 아니면 늘 똑같이 단독으로만 드신 적,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드신 병아리 콩은 몸속에서 제 힘을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바꾸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병아리 콩은 무엇과 먹느냐 이전에 어떻게 준비해서 먹느냐가 먼저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합을 붙여도 몸에서는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첫 단계입니다. 병아리 콩은 반드시 하룻밤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병아리 콩은 겉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겉만 적고 속은 그대로인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찬물에 최소 8시간, 가능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넉넉하게 불려주셔야 합니다. 전날 밤 자기 전에 물에 담가두면 다음날 쓰기가 가장 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몸을 불편하게 만들던 성분들이 빠져나가고 콩이 우리 몸에 맞게 부드러워질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반드시 푹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겉이 말랑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속까지 완전히 익지 않으면 병아리 콩은 여전히 노년기 장에 부담을 줍니다. 냄비를 사용하신다면 불린 병아리 콩을 넉넉한 물에 넣고 끓기 시작한 뒤 약한 불로 최소 40분 이상은 끓이셔야 합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속까지 부드럽게 으깨져야 제대로 익은 상태입니다. 압력밥솥을 쓰신다면 훨씬 수월합니다. 짧은 시간에도 속까지 촉촉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익혀야만 병아리 콩 속 단백질과 미네랄이
몸에서 쓰일 준비를 마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먹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해지고 오히려 병아리 콩을 멀리하게 됩니다. 노년기 기준으로 하루에 한 줌 정도 종이컵으로 반 컵에서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단백질과 섬유질은 충분히 보충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병아리 콩은 조금씩 매일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공복에 억지로 드시지 마십시오. 아침 공복에 병아리 콩만 드시면 속이 예민한 분들은 가스나 더부룩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 식사 후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 속이 완전히 비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가 병아리 콩을 먹기 전 모든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병아리 콩을 드시고 속이 불편하다는 말씀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먹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앞에서 말씀드린 조합의 이야기입니다. 병아리 콩은 이렇게 제대로 준비했을 때 비로소 뼈로 보낼 수도 있고 혈관으로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장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병아리 콩을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익히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병아리 콩으로 속이 더부룩해질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병아리 콩이 진짜 역할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병아리 콩은 그냥 영양 많은 콩이 아닙니다.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 몸에서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아리 콩을 세 가지 길로 나눠 보겠습니다. 뼈로 가는 길, 혈관으로 가는 길, 그리고 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먼저 뼈로 보내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뼈가 약해질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칼슘만 더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칼슘이 뼈에 붙어 있지 못하는 상태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뼈를 집에 비유하면 칼슘은 벽돌이고 그 벽돌을 붙여주는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병아리 콩은 바로 이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를 붙잡아주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시멘트만으로는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벽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아리 콩을 뼈로 보내려면 검은 깨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검은 깨는 노년기 뼈에 꼭 필요한 천연 칼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의학적으로도 뼈를 관장하는 신장을 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익힌 병아리 콩을 숟가락으로 으깨서 볶아 간 검은 깨 가루를 섞어 드십시오. 아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병아리 콩은 뼈를 붙잡는 역할을 하고 검은 깨는 그 자리를 단단히 채웁니다. 이 조합이 바로 뼈를 위한 첫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병아리 콩에는 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분은 그냥 먹으면 몸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철분을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입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병아리 콩 속 철분이 몸에 흡수되는 비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 시금치에 들어있는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피가 흐르는 길을 넓혀줍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막힌 혈관을 억지로 뚫는다가 아니라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 흐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병아리 콩과 시금치를 국이나 가벼운 나물로 함께 드셔도 좋고 따뜻하게 익혀서 곁들여 드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어지럼증이 줄고 걷는 게 한결 편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세 번째는 장을 위한 방법입니다. 병아리 콩을 먹고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했던 분들께 가장 중요한 조합입니다. 병아리 콩에는 장 속 좋은 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먹이만 주고 정작 균이 없으면 장에서는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아리 콩에는 플레인 요거트가 꼭 필요합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은 병아리 콩의 섬유질을 먹고 장 안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이 조합이 맞으면 병아리 콩은 가스를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장을 정리해 주는 음식으로 바뀝니다. 아침 식사 후 병아리 콩 몇 숟가락과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셔보십시오. 속이 예민한 분일수록 이 조합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 몸에서 가장 불편한 곳 하나만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뼈가 걱정되면 뼈 조합부터, 혈관이 걱정되면 혈관 조합부터, 장이 불편하면 장 조합부터입니다. 앞에서 병아리 콩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매일 먹어야 하나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먹어도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들에 하나씩 분명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아리 콩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조금 더 먹어도 괜찮겠지. 병아리 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모두 풍부한 음식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두 가지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년기 기준으로 하루 30g에서 50g, 종이컵으로 보면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쉽게 말해 내 손으로 한 줌 정도입니다. 이 양만 지켜도 뼈혈관장을 위해 필요한 역할은 충분히 해냅니다. 이 이상을 먹는다고 효과가 2배, 3배로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가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고 병아리 콩이 안 맞는다고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먹는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병아리 콩을 드시려고 합니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좋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아리 콩은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는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속이 예민한 분들은 아침 공복에 병아리 콩을 드시면 가스나 복부 팽만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 식사 후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입니다. 속에 음식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드셔야 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단독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기간입니다. 병아리 콩은 먹자마자 몸이 확 바뀌는 음식이 아닙니다. 적어도 4주에서 8주, 즉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뼈나 혈관 쪽 변화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는 말은 병아리 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체질과 상태에 따른 조절입니다. 병아리 콩은 대부분의 분들께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분들께 무조건 맞는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병아리 콩에는 칼륨이 비교적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하게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풍이나 고요산혈증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아리 콩에는 퓨린 성분이 들어있어 과다 섭취 시 통풍 증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장이 아주 예민한 분들, 평소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한 컵을 드시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을 위한 조합부터 시작하거나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빈도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병아리 콩을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4가지입니다. 양을 지키고, 타이밍을 지키고, 기간을 생각하고, 내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것. 이 4가지만 지켜도 병아리 콩은 부담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몸을 정리해주는 음식으로 바뀝니다. 이제까지 들으신 내용이 이론처럼 느껴지셨다면 지금부터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과 연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만났던 변화들입니다. 과장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노년기에 실제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먼저 72세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먼저 굳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칼슘도 챙겨 드셨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단단해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권해드린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병아리 콩을 먹는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 충분히 불려서 푹 익힌 병아리 콩에 검은 깨를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양은 하루 한 줌, 아침 식사 후로 정했습니다. 2달쯤 지나 다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겁부터 나진 않아요.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몸을 지탱하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8세 이정호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머리가 자주 어지럽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하셨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늘 경계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병아리 콩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샐러드에 그냥 얹어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분께는 병아리 콩과 시금치를 따뜻한 국이나 반찬으로 함께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나 어지럼증이 줄었고 걷다가 중간에 쉬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수치가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니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은 66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병아리 콩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몇 번 먹다 말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분께는 병아리 콩을 아주 소량으로 줄이고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아침 식사 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졌다. 배가 덜 불러서 하루가 가볍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병아리 콩을 새로 산 것도 아니고 약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먹는 방향과 방식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병아리 콩은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쓰면 방향을 바꾸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아리 콩은 대부분 잘못 먹고 있습니다. 불림, 익힘, 양이 먼저입니다. 둘째, 병아리 콩은 뼈혈관장 중 내가 가장 불편한 곳 하나부터 맞춰야 합니다. 셋째,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양을 꾸준히가 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변화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에 걸쳐 서서히 옵니다. 오늘부터 마트에 가서 새로운 걸 잔뜩 사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병아리 콩이 있다면 먹는 방식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이 영상이 나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을 떠올리신다면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부모님 또는 요즘 부적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 하나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오늘 들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가지만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불림, 양, 조합? 단어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이미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병아리 콩을 드실 때 몸에 좋겠지가 아니라 내 몸을 아껴주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병원 가는 시기를 늦추고 누군가의 산책을 하루 더 늘려주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